오복 중의 하나로 여겨질 만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치아 건강.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씹는 것에 문제가 생겨 식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외모 변화로 인해 사회생활까지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신가요? 첫째는 음식을 이제 옳게 제대로 못 먹으니까 건강에도 엄청 안 좋죠. 그 입이 훌쩍해져 버리고 완전히 막 노인이 돼버린 거지 뭐. 일반적인 치아의 개수는 상악 14개, 하악 14개로 정상적인 사람의 치아 개수는 28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잃게 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상하고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많은 분이 임플란트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치아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 기간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라는 그 말 자체에 이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 보통, 뭐 작게는 4개, 7개, 8개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치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풀 아치의 개념이었고, 이 풀 아치의 개념은 임플란트가 개발될 40년, 50년 전에도 벌써 이게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그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치료법들을 잇몸을 절개하면서 소수를 심어서 전체를 회복하는 풀아치 치료법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게 초창기에 많이 도입이 되어서 여러 원장님들이 시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잇몸 절개하는 그 시술 방법이나 그리고 그 수술할 때 그 정밀도와 또 어려운 케이스들을 수술하다 보니까 수술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철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보철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너무 많은 에러들도 생겼고,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사장되다시피 한 그런 시술법이 풀아치 시술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아치 시술법을 디지털화한 게 우리나라의 기술이었고, 우리나라의 업체에서 그 풀아치 방법을 디지털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디지털화된 디지털 풀아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지금 전체 임플란트를 회복해야 될 환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시술법이 디지털 풀아치 시술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디지털로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하는 과정이나 보철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90% 정도가 수술이 되는 당일날 임시보철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부드러운 유동식의 식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보철이 만들어지는데 짧게는 한 달, 2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수술하던 방법과는 다르게 굉장히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대부분 디지털 풀아치를 시술하는 환자분들이 치아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잇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잇몸 형태까지 회복을 하고 입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입술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디지털 풀아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그 심미적인 그 안모에 있어서의 그 모양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그 모양이나 색깔의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만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디지털 풀아치가 가지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왔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찬바람이 부는 화요일 아침. 아침을 거르고 치과를 찾아서인지 힘이 없어 보이는 이광수 씨는 요즘 음식을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치아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힘든 생활이 이어졌지만 치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다고 했네요. 이빨이 안 좋아도 그래도 이제 나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쓰고 하다가 한 40대 중반대 이빨이 좀 안 좋대요. 그러니까 한 개씩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임플란트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지 붙는 게라. 냄새가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흔들거리고 이빨에 또 뻐덩지가 많아가지고요. 여러 무엇을 묵도 못 하고
어디 나가면 이빨이 또 안 좋으니까 남한테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랬지. 예, 안녕하십니까. 안에 입안 상태 오늘 검사하고 또 씹히는 것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식사하시는 건 어때요? 억수로 편합니다. 억수로 편합니까? 예, 한번 입안에 확인 좀 해드릴게요. 다물어 보시고 한번 예, 이렇게 하시면 좋고 예, 관리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식사하실 때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까? 왼쪽이. 왼쪽이. 첫 숟갈을 뜰 때 오른쪽부터 먼저 주는 습관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되면 왼쪽으로 돌리셔도 되거든요. 씹히는 거 검사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고 다물으시고요 한번. 이 양쪽에 지금 씹히는 거는 검사상으로서는 다 똑같거든요. 아주 균일하게 변화도 없이 안정적으로 딱 씹히는데 그 지금 아무래도 우리 이전에 옛날에 그 안면마비 왔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근육의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항상 첫 숟갈 뜨시면 오른쪽으로 씹고 또 왼쪽으로 돌려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하시고 있고 자 내려오시겠습니다. 이광수님 오실 때 입안 상태가 이랬고 파노라마 상태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 아예 식사를 거의 못하는 상태였고 남아있는 치아 어느 건 하나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24개, 26개 정도 이를 다 뽑아야 될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치아를 다 뽑고 임시털리를 만들어서 환자분이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가진 이후에 그 이후에 디지털 파라치 시술을 해서 이와 같이 아주 멋지게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고 환자분이 무엇보다도 식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다니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마무리된 그런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광수 씨. 오자마자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프라치 시술을 받기 전에는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치아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이제는 좋아하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뽀댕이가 많은데 지금은 이빨이 너무 가지런히 돼갖고 너무 좋게 됐다고 다 좋아하지. 이빨이 없을 때는 이런 건 못 먹는데 그때는 2번만 먹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전부 다 먹으니까 엄청 편해졌습니다. 이빨이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안 아프고 요 조시로 관리 잘해갖고 유지만 되면 좋겠습니다. 틀니를 쓰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장근무 아버님은 프라치 수술을 한 후 요즘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먹는 것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치아 같아 어디에 가도 자신 있게 이를 드러낼 수 있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의 변화가 참 보기 좋습니다.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맨날 쓰러지지. 양식을 또 옳게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이가 망가져 버리는 기라 이가. 그러면 출근해야 되고 우리게요 이제 벌어 먹어야 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하나 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래 부분 틀리 했거든요. 해도 또 빠져버리고 하는 기라. 그래 한 3, 4일 있다 보니 완전히 이가 다 막 빠져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완전 틀리 이제 치과 해가지고. 뭐 임플란트 하려니까 그때만 해도 한 2년, 1년, 2년 걸려야 되고 또 잇몸이 워낙 없으니까 뼈가 그 잇몸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하지. 이것도 잇몸 수술 이제 이식해야 된다 그러다. 그래 한 2년에 3년 잡더라고. 그래 포기해 버렸지 뭐. 많이 불편했죠. 특히 이런 식당에 가서 이게 음식에 보면 깨 같은 거 안 올리는 거야. 어째 놓으면. 그걸 못 먹는 기라. 먹다 보면 이게 속이 하나 깨어놓으면 화장실 가서 씻어야 돼 이걸. 근데 이거 틀니를 갖다가 세 번인가 했어.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 점점 잇몸이 줄어들고 하니까는 이게 그대로 막 흘러버리는 게라. 이제 얘기해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은 게라 완전히 사람이 뭐 주눅 들어버리고 말하려 하면 이제 그 입이 훌쩍 활짝해져 버리고 완전히 막 노인이 돼 버리는 거지 뭐. 진료를 하기 전 사진 촬영을 하는 장근모 아버님. 수술 전후 비교를 위해 꼭 해야 하는 과정인데요. 과연 그의 얼굴은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덕분에 하겠습니다. 예. 덕분에. 그렇죠, 그죠. 한번 보시대. 보시대. 오늘 씹히는 거 검사도 하고 칫솔질 관리하는 것도 제대로 되는지 다 물어보세요, 한번요. 오케이. 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한번요. 해보시고, 예, 양쪽 다 지금 아주 지금 안정적으로 잘 씹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양쪽 균일하게 어느 쪽이 좀 더 수월했습니까? 오른쪽이 좀 수월한데 그 자꾸 양쪽 씹으려고 노력.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첫 숟갈 넣을 때 왼쪽에 씹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안정되도록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 바깥쪽에 근육하고 신경, 인대가 털리 쓰시면서 이게 다 틀어졌어요. 예. 다 틀어져서 이제 이게 우리가 디탈 프라치 보철이 들어가고 나면 여기서 안정을 잡으니까 안정이 되면서 입안에서는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한 번씩 오셔서 그 변화된 부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그 부분들 조금 더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왼쪽을 잘 사용하다 보면 양쪽이 균일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만 한쪽만 자꾸 쓰게 되면 수명이 더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생각할 때면 한쪽만 써도 되지 이러는데 한쪽만 사용하면 오히려 더 수명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을 균일하게 쓸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하고 그걸 좀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모님은 아래 위로 위아래로 틀니를 끼고 있는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 틀니를 사용하신 지가 본인 말씀으로는 한 30년 이상 되셨다고 했으니까 40대 거의 뭐 중후반에 이렇게 틀니를 사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 자체가, 잇몸뼈 자체가 아예 다 이렇게 흡수가 된 상태였고, 파노라마 상에 봤을 때도 잇몸뼈들이 다 상하 전체적으로 뼈들이 다 이렇게 없어진 이런 상태로 있고, 우리가 하악에서 봤을 때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좌우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임플란트를 심는 게 불가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앞쪽에 어떻게 우리가 심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밑에 앞쪽에 4개를 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도 최소한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앞쪽에 심어서 전체적으로 이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우리 치과를 오기 전에 벌써 한 10년 전부터 여러 군데를 이렇게 수소문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저도 디탈 프라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도 적어도 1년 이상, 뭐 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잇몸 절개에서 수술하는 그런 고통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환자분이 또 그 뼈 이식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담 부분도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간단하게 디지털 프라치로 인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다는 게 환자분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참 좋은 행복한 그런 아마 시술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프라치를 하고 난 후 안정적인 저장력을 얻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구강 관리가 필요한데요. 집에서 하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치과에 와서 정기적으로 치아 청소와 점검을 한다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프라치 수술을 받고 보철이 들어가고 나면 다른 우리가 임플란트 관리하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뭐 그런 정도 치과 오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1년에 2번, 3번까지 꼭 이렇게 내방하셔가지고 관리를 받고, 또 집에서는 칫솔질과 아쿠아픽 사용하는 물 청소하는 부분들을 잘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디지털 프라치 수술이 끝나고 나면 꼭 환자 입안에서 환자분이 어떻게 칫솔질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드립니다.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를 닦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기울여서 밑에 잇몸 쪽을 닦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쪽을 닦을 때는 세워서 안쪽 부분을 이렇게 밑에 부분을 닦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요즘은 물 청소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잇몸과 경계되는 부분에 물 청소를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기구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용해서 충분히 청소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잇몸도 괜찮고 씹히는 것도 이렇게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와 같은 우리 그 장건모님 같은 이런 경우에 특별히 그렇지만 틀니를 쓰게 되면 환자분의 교합이라는데 교합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합이 무너지게 되면 환자 입 주위에 있는 근육, 신경, 인대가 변화가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디지털 프라치나 전체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는 이 근육, 신경, 인대 부분들의 이 변화 때문에 역시 입안에서의 교합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환자 입안에서 우리가 뭐 나이트 가드나 아니면 우리가 환자분들의 마우스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우스피스나 나이트 가드를 밤에 잘 때는 꼭 끼고 주무시면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 교합적인 부분들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건 그거는 뭐 다른 데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거 뭐 준우이도 잘 말 못했거든. 이게 혹시나 이빨이 빠지 걸릴까 봐 얼마나 창피하고 말하다가 뭐 김치 쪼가리 같은 거 해도 씹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배추잎도 한 먹으려면 시급하거든. 하다가 또 이게 고춧가루 한 깨나 보면 또 이게 못 씹고 뱉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네. 그 뭐 얼마나 편리하게요 이게 잘 관리해가지고 이게 그 알아봐야 좀 아픈 거 알아봐야 몸 건강을 챙긴다고 이빨을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관리 잘할 수밖에 없죠 뭐. 추운 날씨에도 치과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 김용윤 아버님은 요즘 하루하루가 참 즐겁습니다. 내 집처럼 편안히 자리를 잡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처음 치과를 왔을 때 어색해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이제 이 공간이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 옛날에 그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이빨 임플란트가 완전히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됐어요. 그 당시도 이제 제가 임플란트를 20년 전에 할 때도 세밀하게 이제 안 하고 그 당시는 이제 드문드문 해가지고 이제 틀니식으로 그거를 이제 이빨을 하다 보니까 그 이빨이 이제 임플란트 오래된 후로 그게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먹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음식을 이제 옳게 제대로 못 먹으니까 건강에도 엄청 안 좋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입안 상태 오늘 점검하러 오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맞추고요. 한번 볼까요? 다물어 보세요, 한번 예. 양쪽으로 딱딱딱딱 한번 해볼까요? 다물으세요, 한번 예. 아 해보시고 좋습니다. 다물으시고 한번 예. 아 해보시고요. 다물으시고 한번 예. 아 해보시고 양쪽 다물으시고 한번 예. 양쪽 다 좋습니다. 식사하시기 딱 괜찮죠, 그죠? 예, 괜찮습니다. 오른쪽, 왼쪽은 좀 더 뭐 이렇게 편한 쪽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왼쪽이 약간 더 편해요. 왼쪽이. 예. 그러면 항상 식사하실 때 처음 수저 드시면 오른쪽을 먼저 줘서, 그지? 예. 왼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양쪽이 균일하게 되도록. 균일하게 예. 우리 여기 있는 근육, 신경, 인대가 이제 안정을 찾으면 입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거 한 번씩 오셔서 조정해 주시고 안정 잡아주고 그러면 오래오래 잘 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용윤 환자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위에 이를 이렇게 오버덴처를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 오버덴처가 계속적으로 쓰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로 환자분이 내원하셨습니다. 오버덴처 틀니는 틀니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연결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일반적인 틀니는 입안에서 고정이 안 되는 것에 비해서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2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식립한 후 완전 틀니를 고정합니다.
오버덴처는 결국에는 틀니의 일종이라 보시면 될 거고, 디지털 프라치는 전체 임플란트 보철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계가 달라지는데, 오버덴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의 소수의 임플란트 2개나 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를 쓸 수 있도록, 그 임플란트에서 틀니가 고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환자분은 틀니를 빼서 청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틀니와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게 오버덴처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덴처를 쓰신 분들, 많은 분들이 심어놨던 임플란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오버덴처가 틀리기 때문에 틀니와 동일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거의 오버덴처 수준의 임플란트의 개수가 아마 한 2-3개 정도만 더 추가되게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철을 연결할 수 있고, 전체 임플란트, 전체 보철을 임플란트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넣었다 뺐다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청소하고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보면 될 겁니다.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이와 같은 오른쪽 어금니 쪽도 그렇고 왼쪽 부분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오버덴처 임플란트를 심어놨던 부위 사이에 이와 같이 하나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멋진 자리가 나오고 뒤쪽 부분도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그걸 확인해서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이 상당히 만족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오버덴처 낄 때는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디지털 프라치 시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환자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고, 이 부분이 최근의 환자의 모습이신데, 이 각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모 부분이 제가 봐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젊어지는 그런 모습을, 시술 전과 시술 후의 그 모습을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 성형수술 받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상하게 틀니를 쓰시던 분, 오버덴처를 쓰시던 분들이 디지털 프라치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안모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술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어느 정도 고르게 잘 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건강에 좋은 게 최고로 좋은 점이죠. 딴 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저도 그래 뭐 이때까지 우리가 이빨 때문에 참 몇십 년을, 그러니까 이빨을 하고 난 초기부터 엄청나게 이 이빨이 잘못돼 가지고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걱정이 없습니다.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예. 치아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내방하셔서 정밀 검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해결돼야 될 부분들도 디지털 프라치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우리 이 디지털 프라치 시술법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치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치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이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치료 이후의 관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튼튼하게 오래 쓰기 위해 정기검진과 구강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세심히 관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올 한해 학교 생활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방학이 그리 길지 않지만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장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거의 145, 150, 160 되는 애들도 있는데 저만 130 못 넘어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치일까 이제 중학교 가면 더 고민이 되고 해서.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깊은 수면,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늦은 밤까지 학원에 다니고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취침 시간이 늦어져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나 비만 등으로 키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키 성장과 신체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키 성장에 대해 하성미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치료는 키에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찾아내는 거죠. 우선 아이가 못 자서 안 크나, 제대로 안 먹어서 안 크나, 아니면 요즘 많은 성조숙증 좀 빠르게 몸이 이렇게 어른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애가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크지만 나중에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잘 먹으면 잘 큰다는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이제 선입견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가 약간 비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옆으로만 찌고 위로는 안 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10%에서 많게는 70%까지 키가 더 자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은 보통 한 15년, 16년을 잘 자라고 여자친구들은 13년 정도 잘 자라거든요. 근데 그 아주 긴 마라톤 같은 그 성장하는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 비료를 줘야 될지, 물을 줘야 될지, 햇볕을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누수가 없이 딱딱딱 맞춰주면 아이가 유전적으로 최대 최소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치를 이제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한방 성장 치료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싸지만 오늘도 빠지지 않고 엄마와 함께 운동을 나온 다현이는 요즘 신이 납니다. 부쩍 큰 키 덕분에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인지 요즘 다현이는 뭐든지 열심입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쉽게 잡을 수 있고 이쁜 옷들 많이 입을 수 있고 자신감이 생겨서 좋습니다. 살도 많이 안 찌고 키가 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지인분들이 그 다현이 보고 이뻐졌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니까 엄마로서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현이가 뭐 자기도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 같고 뭐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고 하니까 자존감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먹고 한영 가자.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다현이에게 엄마는 바쁘게 한약을 챙겨주는데요. 이렇게 한약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키 성장과 함께 체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료수라고 착각할 만큼 편하게 마시는 모습을 보니 키가 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한의원 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다현이는 친구들보다 4cm나 큰 편이지만 검사 결과 뼈 나이가 빨라 최종 키가 작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조숙증으로 인해 가슴 뭉우리가 생기고 초경 시기도 다가와 엄마가 걱정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 양방병원을 찾아갔었거든요. 그 검진 후 검사 결과에 그 성조숙증이 나온 거예요. 충격을 받고 다시 양방,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다가 지금은 양방 치료는 끝났고요. 지금 불안한 마음에 지금 한방 치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 원장님만 믿고. 사춘기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다현이는 한방 성장 치료를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맥도 좀 긴장맥이 나오고 스트레스 지수가 좀 피곤은 하겠던데. 네. 학원 뛰다니까. 그리고 간열도 지금 좀 차 있고 조금 일단 좀 피곤해요.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좀 피로가 누적돼 있는 게 있거든요. 약간 긴장도 낮추고 좀 편안하게 하거나 체력 좀 관리하는 거는 좀 같이 좀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먹고 또 체크하고 하자. 한약 먹고 또 체크하고 하자. 응.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장 관리 하러 가자, 다현아. 응. 알겠어요, 어머니. 아빠가
아빠가 키가 크거든요. 183cm예요. 아무래도 아빠가 키가 크고 어머님도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아이가 이제 여드름도 생기고 아이가 몸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징후가 이제 많이 발현이 된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미 그 사춘기 1년 차를 지나서 2년 차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여자친구들은 사춘기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차로 넘어왔으면 이제 키 성장 1년 안에 그러니까 잘 크는 시기가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급하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 초경이 거의 뭐 6개월 뭐 이 정도면 초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혈액을 맑게 해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성호르몬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좀 제어를 해주는 미름 성당탕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약을 그렇게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이 커야 되니까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물리치료를 같이 했어요. 160 한 3, 4cm 정도가 유전키인데 이렇게 그 성도숙증이 있어서 최종 키가 154cm밖에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초경도 전이고 치료를 이제 1년 8개월 동안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서 뼈나이가 1년이 늦어져서 현재로는 초경도 아직 5학년 2학기인데 하지 않고 있고 키는 지금 151cm 정도 이미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유전적인 키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조금 결과가 좋은 상태인 이제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나 약침 맞자이? 오늘 다현이는 성장 약침과 멀티 부항 치료를 받는데요. 성장 약침은 한약재 성분으로 조제된 약침으로 성장판을 자극하고 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장래희망이 디자이너인데 치료도 잘 받고 약도 잘 먹어서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서 160 중반으로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살이 빠져서인지 요즘 더 멋있어진 승현이는 성장 치료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벌써 5cm나 자랐기 때문인데요. 키도 컸지만 승현이를 괴롭히던 눈 알레르기와 비염도 많이 좋아져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오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거의 145, 150, 160 되는 애들도 있는데 저만 130 못 넘어가지고 잘 때 코가 계속 막혀가지고 숨쉬기가 약간 힘들고 알레르기까지 함께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 수업 받을 때 계속 코 풀게 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할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체력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밥이랑 고기랑 김치만 딱 3가지만 딱 먹거든요. 다른 거 야채 안 먹고 과일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사과는 먹잖아요. 네, 그 사과 딱 1개 먹어요. 과일도 딱 하나. 그렇게 먹고 이제 잠도 많이 자고 하는데 너무 힘이 없고 애가 막 계속 집에 누워 있으려 하고 이제 눈 밑에도 시커멓게 보이는 것 같고 친구들은 다 크고 한데 이제 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치일까 이제 중학교 가면 더 고민이 되고 해서 이제 너무 이제 애 아빠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게 되었죠. 네. 승현이 초창기에는 어머니 약간 이렇게 그 심폐 쪽으로 열이 많이 차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긴장도가 올라가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뇌압하고 이제 심폐 쪽으로 가스하고 열 차는 거 있는데 그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10월 달도 그랬고 뭐 아까 보니까 뭐 위장 상태도 괜찮고요, 어머니 피부도 좀 괜찮은데 제가 뭐 피부나 이렇게 기관지 쪽은 계속 어머니 보강을 해가지고 환절기 때 이게 대표적으로 후비로 넘어오면서 애들이 막 그렇죠. 목에 이물감 있으니까 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제가 잡아볼게요, 어머니. 알겠어요. 우리 승희 잘하고 있다. 네. 잠도 그렇고 일단 현아 색깔 다양한 거 많이 먹어. 네. 그 있잖아 뭐 파프리카, 뭐 브로콜리 색깔 예쁜 거. 파프리카 어제
어제 아침에 엄마가 그 파프리카나 이런 거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 줄 알았어요. 그래. 맛있어가지고 한 공기 다 먹었어요. 잘했어. 이게 색깔이 되게 다르면 그게 미네랄하고 영양소가 달라서 색깔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컬러풀한 채소를 막 먹어야 된대. 네. 그래야지 막 머리도 좋아지고 팔다리도 계속 많이 길어지고 해가지고 우리 승현이 180 하지. 네. 180. 와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럼 너무 좋겠다. 엄마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안아줄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설레죠 어머니. 그래 우리 가보자 승현아. 180. 알겠어요 어머니. 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유전이 아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 남동생은 자기하고 키가 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승현이만 9cm가 작아요. 또래 대비해서. 그러니까 2살 어린 남동생하고 키가 지금 비슷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키가 3cm 뭐 이 정도밖에 크지를 않으니까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고 첫 내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원래 유전적으로는 엄마 아빠 키를 계산을 했을 때는 174cm가 최종 키가 나와야 되는데 키가 너무 떨어져 있고 이제 뼈 나이가 정상이다 보니까 최종 키가 164cm밖에 안 되는 거죠. 유전 키보다 10cm가 작은 키가 이제 예측 키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염이라든지 피부 소양, 뭐 알러지 이런 알러지 질환도 같이 가지고 있고 체지방률도 정상보다는 한 10% 정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으로 인해서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분, 알러지로 인해서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면서 성장탕, 그러니까 그거에 아이에게 맞춰서 이제 맞춤으로 해서 성장탕을 먹고, 그리고 알러지나 비염 관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외부적으로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물리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삶의 질도 좀 더 좋아지고, 그 사이에 이제 키가 크면서 체중이 안 늘다 보니까 어떤 체형이 좀 예쁘게 변하고 하니까 아이가 자신감을 조금 더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치료를 하기 전 키와 몸무게 검사를 해보는 승현이. 오늘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 기대됩니다. 승현이는 치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 성장이 무척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장 치료에 있어 치료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춘기 전에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 이유는 사춘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간이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너무 작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우리가 2년, 3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키, 올릴 수 있는 키도 무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키를 조금 따라잡아 놓고 사춘기 때 또 조금 더 따라잡고 이렇게 하면 최종 키가 밀리지 않거나 더 클 수가 있는데, 너무 밀려있는 상태에서 사춘기를 들어가 버리면 요 앞에 한 2, 3년이면 키가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그 안에 아무리 열심히 커도 우리가 뭐 한 10cm씩 이렇게 밀려져 있으면 이거를 절반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그 10cm 다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춘기 전까지 그래도 키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서 조금 더 키우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만족할 만한 뭐 중간 키 내지는 중간 이상 키를 어떤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치료실로 옮긴 승현이가 성장 약침을 맞는데요. 이젠 겁을 내지도 않고 씩씩하게 잘 맞네요. 성장판을 자극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약침과 함께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무연뜸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승현이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알레르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성장을 돕는 운동치료인 척추 결인 치료도 받는데요. 승현이가 이 치료를 좋아하는 이유, 척추가 곧게 펴져 키가 더 큰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키도 뭐 그러니까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1년에 한 뭐 3cm 이렇게 컸으면 지금 여기 다니면서 한 6cm 그 정도 큰 것 같거든요. 그 정도 크고 집에서 누워 있는 것도 조금 덜해지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막 이제 안 먹던 거 먹어보려고 시도해보고 조금씩 입에 넣어보고, 원래 입도 안 됐었거든요. 내가 생물학과에 가려면 우선 힘도 키워야 되고
나중에 다른 걸 하게 되더라도 힘은 키워놔야 좋으니까 약도 꾸준히 잘 먹고 야채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중학교 가면 이제 뭐 치시고 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체력도 생기고 키도 커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죠. 아빠와 함께 한의원을 찾은 민건이와 시은이는 남매인데요. 민건이는 시은이가 말하는 건 뭐든 들어주는 의젓한 오빠입니다. 항상 사이좋은 남매라 그런지 한의원도 함께 다니는데요. 아무 걱정 없이 밝기만 한 두 사람의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키가 많이 작았어요. 그래갖고 항상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좀 뭔가 좀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어릴 때 이제 성장이 좀 빨리 되는 체질이었고, 그리고 살면서 이제 키 작으면 올 수 있는 스트레스가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는 몰랐을 거예요. 성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몰랐을 텐데 저희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검사를 맡으러 왔고 예상대로 이제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 치료를 이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건이 아버님. 네, 오랜만입니다. 시은이는 지금 매달 아버님 1cm씩 크거든요. 그리고 민건이는 1cm 이상씩 크다가 최근에 살만 찌고 체중이 이렇게 살짝 괜찮다. 시은은. 시은 핸드폰을 많이 보나? 근데 막 핸드폰 보는 것 자체는 뇌가 되게 이렇게 바쁘거든. 시각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하고 청각적으로 들어오는 걸 계속 반복해서 처리하니까 몸이 편안하진 않아. 근데 잠자기 1시간 전에 끊어야 되는데 숙면에 방해가 돼요, 아버님. 숙면에 방해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끊어보자. 이게 빛에 몸이 반응하거든. 한 잠자기 1시간 안으로는 핸드폰 좀 끊어보자. 그래서 잠도 깊이 자야지. 우리 시은이 이제 150 다 돼간다. 잘하면 내년 설 정도 되면 150 되겠는데? 내년 설날에 우리 시은이는 150 하고 우리 민건이는 70 넘으면 딱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들 관리하고 그렇게 갈게요. 네. 네. 2021년에 민건이가 5학년이었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5학년이었는데 그때 처음 와서 이제 그 확인을 하니까 키는 또래 애들보다 한 4, 5cm 큰데 뼈 나이가 2년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최종 키가 167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도 조금 이제 유전 키 자체도 일단 168cm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5학년 그때가 5학년이었을 때는 키가 그래도 친구들보다 조금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셨던 거죠. 그래도 혹시나 우리 닮아서 작을까봐 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유전키하고 최종 예상키가 비슷하게 나오고 아이가 이제 조기 사춘기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득달같이 이제 치료를 시작해서 클 때 열심히 커야 된다고 관리를 한 게 이제 지금 2년이 넘은 상태인 거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체지방률이 한 17% 정도 돼야 되는데 30%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전과 어떤 이제 비만이 아이의 뼈 나이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제 체중키가 작겠구나 하고 결론이 나서 그거에 맞춰서 뭐 비감 성장탕이라고 해서 체지방을 조절하고 키는 더 크고 뼈 나이 진행을 이제 이렇게 서서히 가게 할 수 있도록 맞춤으로 처방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2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22cm 정도 자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춘기 3년 차인데 키가 이제 170이 다 돼가기 때문에 현재로도 그때 최종적으로 167cm가 최종 키일 거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충분히 174, 5 이상 170대 후반대 또는 앞으로 조금 더 잘 커주면 180cm까지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은이는 아무래도 이제 민건이가 좀 빠르니까 시은이도 빠를까봐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이마에 뾰루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뾰루지도 나고 오빠도 빨랐고 이 녀석이 이제 체취도 조금 아기 때보다 좀 강해지니까 이제 불안해서 확인을 하니까 3년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한약도 먹고 그리고 이제 채소도 잘 안 먹고 편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이가 조금 같이 노력을 해주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인데 키가 지금 150cm가 다 돼 가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초경 예상 시기가 이제 4학년 1학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잘 넘어가고 있고 이제 뼈 나이 진행도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3년 빠른 것이 지금은 한 1년 반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뼈 나이 진행은 반 정도 잡히고 키는 지금 또래들에 비해서 상당히 키가 커서 이제 또래들의 그 또래 대비했을 때 지금은 한 10% 20%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도 잘 자라주고 지금 지연율도 한 50% 되고 있어서 최종 예상 키가 현재로는 이제 그 147이 아니고 157, 뭐 6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화이팅해서 우리 160cm 넘어가 보자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은이의 첫 치료는 성장 패치입니다. 이어서 체질 개선을 위해 중환뜸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처음엔 뜨겁지 않을까 겁을 냈지만 이젠 편안히 치료를 받습니다.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기분 좋게 치료를 받는 것 같네요.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장육부에서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또는 성장 호르몬을 제대로 대사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이 오장육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소화기가 약하면 소화기를 좀 보강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다 한약이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물리적으로 이제 성장판의 순환을 좀 도와주고 척추나 그 외에 이제 몸의 구조적인 것들을 똑바르게 이제 세워주는 것들은 뭐 패치를 붙인다든지 자극을 해주는 이제 물리요법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외부 구조를 반듯하게 조금 잡아주는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민건이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침과 한약의 작용을 병행해 치료를 더 극대화하는 성장 약침을 맞은 뒤 추나 치료를 받습니다. 추나 치료는 어긋나거나 삐뚤어진 뼈와 관절, 뭉치고 굳은 근육과 인대 등을 밀고 당겨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 요법인데요.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성장이 필요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그거는 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반에서 키가 큰 편이니까 뭐 행동하는데 그런 게 자신감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키를 크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운동도 조금 하고 그런 것도 좋아진 것 같고 키가 커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됐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좀 더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하고 먹는 것도 골고루 먹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패턴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쭉 좀 커졌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그래서 좀 자신감을 좀 갖고 생활 속에 매사에 그렇게 하는 좀 멋진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면 되게 예쁘고 멋진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면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굉장히 스타일시하고 예쁘고 멋지고 나라의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비주얼도 이제 이왕이면 크고 멋지게 그렇게 자라면 굉장히 흐뭇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관리하듯이 미리미리 아이들 건강, 최종 키, 그리고 아이의 성장 단계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다 컸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관심이 아닐까 하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그에 맞는 관리를 해준다면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원하는 키로 성장하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